이번 얘기는 그 박상용 검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도 검사 많이 만나봤습니다. 공사석에서. 네. 근데 이분의 지금 SNS에서 올리는 굉장히 글들의 향연은 네. 제가 본 검사 중에서도 뭐 손에 꼽는 게 아니라 단연입니다. 왜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는가 그는 어떤 심리에서 이런 글을 올리고 있을까요? 자, 정신 변호사님. 이분은 검사로서만 법조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피의자가 돼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피의자를 변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검사님이실 때야 본인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정보 비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상대방인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판이 굴러가는데 지금 본인이 계속 주장하는 게 전체 녹취를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지금 이분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조차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살라미 전소로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그분이 걱정하는 가장 큰 건 이게 공개되는 것보다 나 선에서 끝나는 걸 제일 무서워할 거예요. 아, 나만 혹시 고립되는 상황, 소위 나만 말하는 혼자 조사받고 처벌받는 상황,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를 당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꽹가리를 치면서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박상용 검사님한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부장 하나 잡겠다고 이러는 것 같습니까? 종범 되셔야죠. 공익제보자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권고의 말씀까지 이렇게 합쳐서 얘기했는데 일단은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녹취 공개에 그런 뭔가 이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전용기 의원을 저격하는 페이스북 글도 남겼어요. 네. 제가 일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불법을 덜 저지르시면 제가 좀 덜 바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 중간에 이제 방송 출연 같은 것도 언급을 하면서 제가 의원님께 그 녹취록 설명 좀 드리고자 방송 출연 같이 하자고 했더니 동시 출연도 앞뒤 출연도 안 된다고 거부하셨다면서요. 도망가지 마시고 제 말도 좀 들어주세요. 언제든 대질 출연 환영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희화화까지 하면서 하는 건데. 아니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불법이라는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온 녹취 자체가 허위 뭐죠 막 뭔가 조작하고 이제 그 자백을 가깝죠,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뭔가 회유하고 유도하는 듯한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해서 엄청난 불법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 네. 갑자기 불법이란 말을 꺼낸 것도 너무 이상하고. 제가 아까 박상윤 검사가 피의자가 처음 돼본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형사 변호사는 만약에 조언을 하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죠. 원래는 가장 예. 말하지 않는 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나중에 판이 열리고 모든 자료가 꺼내진 다음 그걸 분석해서 전략을 세우고 하나씩 대응해 가야 되는데 그런 그 총괄적인 전략 없이 말단에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 준장 박대령님 사건 아니면 강혜경 씨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을 하다가 본 사건에서도 처벌을 아프게 당하지만 위증이나 아니면 무고 아니면 뭐 그런 것들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발목 잡히는 경우도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를 하고 방송에 출연했지만 정치적 중립부 위반으로 이것만으로도 징계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다른 것들이 입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로도 징계받고 뭐 하고 이런다면 본인은 앞으로 이제 행보에 발목 잡히는 일을 지금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 이게 네. 이런 녹취가 나왔는데 왜 이 사람 수가 많채워요? 저는 바로 수사하고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측면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였나 그제였나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정도로 네. 당시 그때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제 어떻게 무마했던 그 의혹 때문에 공수처 간부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지금 본인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건이 공수처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이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법상 공수처로 넘어가게 되면 깜깜무소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제 그 검찰에 지시를 하여 감찰을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제3의 기관 혹시 새로운 특검이나 상설특검으로 네. 넘기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용기 의원 상대로 그랬고 추미애 의원을 상대로 전 법사위원장이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추미애 의원님 파격적인 의율 변경 감사합니다. 의율 변경은 비유적인 표현인 건데 네. 법률 적용을 달리했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저더러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도둑보다 더 나쁘다고 파격적인 의율 변경 감경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 지금 이렇게 깐족돼요, 이 사람. 공무원이거든요. 한동훈 대표에 약간 향기가 나는. 그러니까. 아니 공무원인데 사실은 뭐 국회의원 가지고 입법부에 있는 사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알겠는데 네. 대통령까지 끌어와서 얘기하는 이 배포는 나중에 도대체 뭘 하고 싶어서 이런 거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양상이거든요. 조만간 영입 인재로 뜰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는 뜬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건 네. 들리는 소문입니다. 음. 이제 뭐 부친께서 해운대에서 굉장히 유복하게 부유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네. 저 해운대 듣자마자 또 한 분이 또 생각났어요. 한동훈 말고도. 그래서 그분과 캐릭터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런 소문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보도를 처음 했던 KBS를 상대로는 사실상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고 고소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녹취 짜깁기로 진실을 조작하는 보도는 근절돼야 합니다 하면서 이에 저는 KBS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 상대로 이렇게 재갈을 물리죠. 아이고야. 이 모습마저 유튜버 한동훈 씨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 비슷하네. 지금 최근 한 1, 2년 전에 한동훈 씨가 그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다 무혐의로 이제 끝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리틀 한동훈인 것처럼 본인이 행세를 하고 있다. 근데 이분의 문제점은 현직 검사가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게 저는 이 내용만으로 봐도 이거 무고 잘못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고소장 잘못 썼으면 네. 날카로운 각이 보여서 지금이야 깐족되면서 이러지만 이게 본인의 앞으로의 행보를 발목 잡는 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왜 박상용을 이렇게 많이 방송에서 봐야 되고 네. 우리 박상용의 글이 여과 없이 이렇게 공개가 되느냐는 것들을 많이 물어오시는데 사실은 2018년에 검찰 개혁을 하면서 당시에 상명하복된 경직된 문화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자율성을 검사에게도 주자 이래 가지고 개별 검사의 인터뷰를 과거에는 사전 승인제였는데 신고제로 바꾸게 되면서 사실상 검사의 방송 출연이라든가 이런 글쓰기가 굉장히 자유로운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혜택을 우리 박상영 검사님이 마음껏 누리는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네.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정치질 수준으로 가는 건데 뭐 검찰이 뭐 집단적으로 망명을 한다든지 이런 유형의 그 정치 질은 보였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SNS로 이렇게 할 거면은 좀 나와서 하시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나? 네. 공직이라는 그 옷은 벗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아마도 기본적으로 드네요. 입건돼서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법에서 뭐 조사 중이거나 감찰 대상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정치인들을 이렇게 저격하는-거나 언론을 상대로 재갈을 물리는 것까지는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지금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인데 검찰청을 대표하고 있는 구자현 총장 대행을 상대로도 저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연어술 파티에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패싱하는 불법을 해야 감찰 개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자기 변소를 한 다음에 구자현 총장 대행님 도대체 거기 왜 앉아 계세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검사들이 나왔구나. 자기네를 맨날 회사라고 하고 저희 회사라고 하는데 진짜 그 회사 망했네요. 이게 사실 이분 평검사예요. 평검사가 검찰총장 대행한테 공개 저격을 한다? 이거는 정말로 이제 검찰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저는 하나의 상징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정말 거기에는 사실 저와 뭐 친분이 있는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진짜 화를 많이 내요. 그 특수부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 회사 다 망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수부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지금 자기 조직의 수장한테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계속 그래 왔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네.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면 이제는 총장 대행한테까지 저러나 아직도 자기가 특수부 검사인 줄 아는가. 이제는 공소청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거의 역사의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역사책에 왜 검찰이 문을 닫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이 페이스북 글이 하나의 참고 자료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박상용 검사가 그냥 징계 정도만 받는다면은 되게 또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해요. 네. 대놓고 사건을 조작하고 회유한 거잖아요. 그런 그러면은 정황들이 네. 그러면 그 뭐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처벌을 제대로 해야지 다른 검사들도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패가망신하고 진짜 힘들 수 있겠다라는 예를 보여줘야죠. 최초로. 그런데 저는 박상용 검사가 왜 검찰의 지금 수장에게까지 이렇게 칼끝을 겨뤘는지를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자현 대행이 네. 국회에서 열린 그 국정조사에 출석을 했고요. 거기서 뭐라고 말을 했냐?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정권 PF에 진술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박상용 사건을 특검에 넘기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구나. 공수처로 지금 일반적인 사안이어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사건이 적체돼 갖고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징계만 받고 끝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검이 가져간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바로 지금 페이스북에 저격당한 총장 대행이 우린 특검한테 이첩 요구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맨 처음 이거 듣자마자 이거 잘못하다 공소기각 나오는 거 아니야? 왜냐면 특검은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네. 이거 벗어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라고 김건희 특검에 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나왔던 전례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이제 13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특검은 대북송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을 보고받고 그렇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 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라면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특검 수사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이첩을 요구했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 윤석열, 김건희가 이거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적어도 최소한의 물증이 나온 게 아닌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게 이제 추론의 영역이고 아직 드러난 건 네.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그 총장 대행 자체가 이걸 특검에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에서 홈그라운드에서 감찰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것과 실제로 바깥에 있는 특검에 가서 조사받는 것은 천양지차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가 지난번에 조직이 왜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 이제 이런 네.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 5월 뭐 중순 정도가 징계시효 만료라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서 고검 그 인권침해 TF에서 언제 나오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 달 안에는 그러면은 결론은 징계 관련해서는 조치는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2차 특검 이첩되면 국민들께서 조금 이제 찬찬히 마음 놓고 기다리시면서 경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데 네. 이재명 대통령 피습했던 부산에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조사를 충분히 했어요. 뭔가 이어진 끈은 하나도 없이 그 사람이 혼자 결심해서 그렇게 이재명 지금 대통령 재판이 됐죠. 아, 이미 그래요? 재판이 공감. 진행이 그래가지고 됐죠. 지난번에 이제 그 정보위라는 데가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비공개로 보고를 받는데 네.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풀을 하기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 네. 배우가 있는지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절차가 진행 중이고 답은 없는 상황인데 여하간 우리 경찰뿐만이 아니고 국정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위원까지 포괄을 해가지고 사정기관들이 총동원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배우가 있다면 그런 네. 부분들도 조속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뭐 좀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2차 종합특검이 그 검찰청 뭐 대검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2번이나 진행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검사님께서는 이제 특검부께서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뭐 아무런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검찰이나 이런 그 부조리함에 계속 싸워왔던 분이 이제 수사권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오. 그래서 정말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분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정말 벼르고 벼르던 분이라 잘 됐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도 기대하는 게 큰 게 결론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조작 기소 의혹을 가진 사건들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이제 개시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조사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사업 처리계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임하는 태도나 증거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가 되는지 궁금한데 실제로 민주당 내부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뭐 원내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국조특위 위원님들이랑 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 내용은 사실 위원님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유돼서 알고 있고 이거를 국민들한테 관심사로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약간 또 공분을 일으킬 만한 소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탄력을 받아서 그걸 동력으로 활용해서 특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진척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물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조작 기소, 진술 조작, 회유, 협박 이런 것들 밝혀내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국정조사가 아니면 이게 그냥 조용히 수면 밑으로 묻혀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게 아는 사람만 알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냥 유야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직접 녹취록 들어보시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검찰이 이 정도인가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시잖아요. 아 윤석열은 3년 반 내내 그냥 이재명 대통령 그냥 죽이기, 없애기에만 온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 자기 할 걸 잘하지 그냥. 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 이거 보통 사람 이거 견딜 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만 있어도 다 피말라 죽는데. 아 너무 진짜. 저는 사실 이거 그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걱정이 저희 지난번에 이제 박정훈 대령 건이나 아니면은 이제 강혜경 씨 건 때 조금
좀 미진했던 부분, 즉 모든 의원님들이 본인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질문만 반복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아 이번에는 제발 조별과제처럼 좀 나눠서 그래, 나눠야지. 했으면 좋겠다라 했는데 오늘 국정조사 진행되는 걸 보니까 좀 잘 그 역할이 분배된 것 팀플. 같아요. 분배돼 있어요. 그래요. 예. 딱 정용기 의원이 딱 하고 누가 탁 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민주당이 야당일 때보다 오히려 여당일 때 이제 일처리 팀워크 능력이 빛난다. 예. 팀워크 빛나는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져서 조만간 이거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결과나 아니 전 빌드업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거고 거기에 이제 허우적대고 있는 박상현 검사가 헛발질을 하는 것들이 더 큰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 그런 거 가지고도 작전 짠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게 전쟁하듯이 작전 짜는 것만 봐도 뭐 수상한 거 아니냐, 뭘 이렇게 짜냐 뭐 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국민들로 하여금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상을 알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정도의 업무 역할 분담은 필요한 거죠. 본인들도 좀 짜고 나오라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그 얘기야 지금. 세금만 아까워 죽겠네. 그게 그리고 정치예요. 야뭐 좀 짜고 좀 나와라. 진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든다니까 보면은. 네. 심합니다. 정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간에 박지원 최고가 거듭 확인했다시피 당 지도부는 어쨌든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런 진상을 밝히는 일에 굉장히 맹렬하게 뛰어들 각오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연초보다 지금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랑 같이 일치 단결해서 이제 검찰의 그 나빴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입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내부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개혁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적폐에 대해서 발견 세워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